안녕하세요. 2020년 다카르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랠리스트 유명걸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이딩 기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좀 지난번보다는 좀 덜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긴장되긴 합니다. 카메라가 좀 어색하긴 해요. 자, 라이딩 기어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헬멧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다 설명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온로드는 사실 이 바이저라는 것이 오프로드에는 있는데 온로드에는 없습니다. 오프로드는 진흙을 달리고 뭐 비포장을 달리다 보면 앞에 가는 차에서 이물질이 날라오거나 자기가 타는 바이크에서도 모래나 흙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기 위해서는 바이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온로드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선형으로 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적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오프로드는 이게 앞에가 뾰족해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첫 번째, 오프로드는 이게 이제 좀 거칠어요. 그리고 이렇게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호흡이 거칠다 보니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거리가 좀 있고, 두 번째, 넘어졌을 때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하면 온로드처럼 가까이 붙어 있게 되면 입이 바로 닿게 돼요. 헬멧을 아무리 딱 맞는 걸 쓴다고 해도 이 턱이나 이빨을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오프로드는 앞으로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렇게 뾰족하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턱이나 앞에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턱을 보호하고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통풍구가 지금 여러 군데 뚫려져 있는데 이제 헬멧마다 조금씩 달라요. 공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쾌적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브랜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비교해서 착용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프로드 고글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헬멧하고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틈이 벌어지거나 안 맞게 되면 그 사이로 흙이나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중요하고, 간혹 오프로드 고글이 아닌 다른 고글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고글 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눈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보호를 못하니까 사실 중요하고, 고글을 썼다 가장하고 그 프레임 사이에 넣고 뒤로 해서 이렇게 끝인데, 고글을 착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내려 쓰거나 지나치게 이렇게 올려 쓰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벤틸레이션이 막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가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고글이 얼굴 면에 정확하게 안착이 안 되고 이렇게 삐뚤어서 안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틈새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이렇게 먼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눈이 좀 뻑뻑해지고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고 이런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고글 착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글은 항상 이 중간에, 방금 전에는 옳은 방법, 자 이번에는 안 좋은 예. 그 몸에 열기가 나고 얼굴에서 땀이 나면 이제 그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고글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앞으로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안 좋죠.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그리고 이걸 또 위로 이렇게 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 걸다가 막 달리다 보면 이게 갑자기 툭 떨어져. 앞에 안 보여. 아니, 저 이런 경우 봤어요, 진짜. 그래서 넘어지시는 분도 봤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뭐 밴드가 너무 많이, 이건 새거라도 잘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거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걸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나 뭐 진동에 탁 떨어지면 또 앞이 안 보여요.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사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고글 프레임이 여기에다 이렇게 걸면 이렇게 고글 프레임이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이제 눌리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안착된 이 부분이 상하게 되니까 얼굴에 제대로 안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이로 흙이나 먼지가 들어오거든요. 결국에 아무리 좋은 고글도 관리를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땀이 나고 뭐 이렇게 몸에 열기가 난다 그러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착용을 하셔야 고글 프레임도 잘 보존이 되고 필름도 잘 망가지지 않거든요. 제가 그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죠. 제발 그렇게 쓰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그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상체 보호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체 보호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앞뒤만 보호되는 게 있고, 이것처럼 그 원피스로 다 입게 돼 있는 타입이 있어요. 등도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와 이걸 사용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딱 보면 일단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이게 보시면 구멍이 뽁뽁 뚫려 있죠.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해요.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여름에 있거나 아니면 날씨가 더울 때 있거나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바람이 통할 만한 곳이 없어요. 없고 프로텍터가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잘 안 통하고 프로텍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입으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한여름에 입기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을이나 겨울 그리고 뭐 이른 봄 이때 이제 착용을 하거든요. 사실 그때 착용하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잘 넘어지는 시기예요. 겨울철이고 뭐 이제 낙엽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몇 번 덕을 봤어요. 오프로드에서 이 상체 보호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핸들이 이렇게 탁 하고 돌아갔을 때 가슴 쪽을 이렇게 가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핸들이 가슴을 탁 가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프로텍터가 보호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체 보호대 여름에 그리고 봄, 가을, 겨울에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보호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기 전에 착용하는 스타킹인데요. 몸에서 이렇게 이제 땀이 났을 때 무릎 보호대와 신체와 접촉을 쓸리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된 프로텍터 제품이에요. 프로텍터 기능만 있는 거죠. 가볍고 착용이 편하긴 한데 금액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관절이나 인대를 보호해 주지는 못하고 이제 이 제품이 지금 제가 착용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둔탁하죠. 사용감이 좀 있긴 한데 뒤에 보면 벨크로도 지금 4개가 이제 있고 앞에 덮개도 좀 있고 이제 요건 좀 달라요.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눌렀을 때 전혀 이렇게 반동이 없죠. 이 제품은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비틀리기도 해요. 이렇게.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시기는 막 입문해서 오프로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막 타기 시작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이제 조금 더 고가형의 이런 제품을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이제 니브레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무릎에 십자 인대나 이렇게 내측 인대나 측방 인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대를 하고도 다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이 뒤에 보시면 벨크로가 4개가 있는데 이 벨크로를 너무 약하게 차시면 계속 걷거나 이렇게 이제 착용을 하고 있으면 무릎 보호대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무릎 보호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강도로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착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릎 보호대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다는 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니브레이스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무릎 보호대 없이 바이크를 타시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무릎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자, 이번엔 부츠입니다. 여러 메이커가 있지만 뭐 이제 저가형도 있고 고가형도 있어요. 비쌀수록 기능이 많고 그리고 재질이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위 제품을 착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상위 제품 중에서도 본인한테 맞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발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츠는 이게 정강이까지 이제 올라오는데 정강이와 발목 그리고 발가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게 굉장히 둔탁해요. 둔탁하다 보니까 이 새 제품은 로보캅처럼 기부스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착용을 하면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강도를 좀 조여줘야 돼요. 딱 맞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좀 공간이 있거나 느슨하게 착용을 하면 발이 놀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부츠를 착용하셨다고 하면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부츠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방 그리고 장갑입니다. 가방이 지금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사용 목적이 좀 달라요. 이걸 보면 굉장히 얇죠. 그리고 이렇게 좀 이 안에 물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하드한 코스를 탈 때 사용하는 그런 가방이고 이 제품은 물 가방도 꽤 크고 수납 공간도 많아요. 굉장히 이제 프로텍터 기능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하고 이런 거는 좀 장거리 엔드로에 이제 좀 적합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허리에 차는 이제 힙색이라고 하죠. 이제 옆에 간단한 걸 넣을 수 있고 뒤에 이제 공구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손쉽게 공구를 바로바로 이제 빼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꽤 수납이 많이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요즘은 사실 장거리로 길게 나가지는 않으니까 큰 제품보다는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제품들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장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얇아요. 하나는 좀 두툼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무더운 여름, 그리고 날씨가 막 더울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얇게 돼 있어요. 정말 가죽처럼 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인데 두꺼워요. 재질이 두껍고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여름에 착용하면 사실 조금 덥습니다. 겨울에 착용하는 장갑과 여름에 착용하는 장갑으로 좀 구분되어 있죠. 사용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끔 그때그때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 용도에 맞게끔 착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복장을 착용해 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라이딩 기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요. 좋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장비를 착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할 건데요. 오프로드를 처음 타시는 분을 기준으로 출발과 정지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